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댁과 다투고 계신 며느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와 전면에 나섰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댁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항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항복시키려 하고 있어요. 시댁에 사과드리고 시댁 밑으로 기어들어 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면 했지 절대로 숙이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6년이 넘었는데요. 이 정도면 신혼부부를 넘어 중견부부라 부를 정도는 되었겠죠.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물론 시댁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쯤 전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은퇴하고 함께 가게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가게 문을 닫을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남편 역시 창업하느라 자기 돈 다 쏟아부어서 돈 빌릴 데도 없었고요. 시댁 쪽의 다른 친척들 역시 자기 돈은커녕 빌릴 때도 마뜩 짜랐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좀 많으셨거든요. 시부모가 사기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가가 좀 더 돈이 많았고 사기당한 시부모와 달리 엄마 아빠는 마지막 사업 문제까지 잘 해결하고 큰돈 가지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결국 아빠가 제 낯을 보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부모님께 무려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셨죠. 당연히 시부모님은 정말 감사하다면서 사돈 어른과 저를 평생 떠받들여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3억을 빌려갔고 아직 원금은 1원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당한 돈 다 메꾼 뒤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본인들이 빚을 다 갚기 전에 죽으면 유산으로 나머지 액수를 갚겠다던가요. 차용증과 각서를 아빠가 갖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 말고는 시댁과 큰 트러블이 없어 보였는데 몇 달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 징조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시댁이 제사를 엄격히 챙기는 집안이거든요.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한 터라 그날까지 제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제사는 도저히 참석할 수 없겠더라고요.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실무자인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싫은 소리 한두 마디 듣고 제사는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에게 전화해서 제가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대답이 날라옵니다. 제사를 못 온다고?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사람을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제사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서 제사 빠진다고 하면 화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 한번 빠진다고 며느리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저도 불쾌해져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씀드리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 받은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로 피곤해서 말실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날 이후 시부모의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지낸 그날 밤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시더군요. 야, 네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되었는데 벌써 제사 빠지고 그러면 되냐? 그래놓고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거야? 정말 나이 든 사람의 채통이고 뭐고 야야거리면서 사람에게 막말을 퍼붓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몇 년 꼬박꼬박 제사 참석한 것 생각도 않고 회사 일로 한번 빠졌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차마 시부모에게 막말할 수는 없었기에 먼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노느라고 제사 빠진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더군요. 남편 말이 자기 생각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제가 제사에 소홀했다고 불만이 많으셨대요. 매번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도 했어야 한다나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참에 제가 빠진 걸 기회 삼아 절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인즉 시부모란 인간들이 직장도 없이 노는 형님이라 하루 4시간 일하는 동생 내버려두고 하루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제가 제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시부모님께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나이도 적고 며느리인 제가 무조건 시부모님께 맞춰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이어 남편에게 통보했죠. 자기 시댁이니 자기가 잘 챙겨. 다시 나한테 무슨 피해가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어느 정도 상황을 깨닫고 시댁 설득에 나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득을 안 한 건지 혹은 설득에 실패한 건지 시댁의 깽판은 갈수록 도를 넘더라고요. 제사 끝나고 얼마 뒤 시댁 식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같이 레퍼토리가 다 비슷해요. 제가 며느리인데 제사도 빠지고 시부모님 잘 안 모신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식입니다. 평생 연락도 잘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이 어느 날 짜고 친 듯 제게 연락해서 비슷하게
떠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시부모란 인간들이 작당하고 절 골탕 먹이려고 짠 게 분명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겠죠. 이를 어쩌나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고 참는 사람이 아닌데요. 결국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겪은 일을 다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펄펄 뛰시더군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님에게 돌려준 빚 다 갚으라고 하세요. 그동안 이자도 안 받았으니 법정이자 쳐서 다 갚으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마 못 배운 것들이 어디 감히 남의 귀한 딸 자식에게 트집 잡으려고 해요. 아빠는 곧장 시부모에게 빚 도촉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못 갚으면 법정이자 기준으로 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내셨대요. 당연히 시부모랑 인간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잖아도 요즘 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3억이라는 큰 돈을 갚을 수 있나요? 거기에다 그동안 이자도 한 푼 안 냈는데 몇 년간 쌓인 이자만을 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더군요. 계산해보니 법정이자 기준으로 쳐도 적지 않은 돈이랍니다. 그걸 곧바로 갚으라고 요구하니 당연히 시댁이 뒤집힐 수밖에요. 아빠는 사돈이라는 인간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알았으니 버릇도 고쳐줄 겸 기어코 빚을 받아내겠다고 하십니다. 빚을 안 갚으면 전문 추심 회사에 의뢰해서라도 이자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하세요. 그러자 시부모의 연락이 빗발치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거니?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돈 좀 있다고 시댁에 유세를 부리는 거니? 저는 개가 짖는구나 하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시부모들이 지저대는 걸 듣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했고요. 아빠 말이 아빠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대요. 시부모들에게는 안 되었지만 우리 아빠는 저를 능가하는 황소고집이시거든요. 고집 세다는 소리 듣는 저도 아빠 고집을 꺾은 적이 없는데 그런 아빠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빠 말이 그쪽에서 돈을 안 줘서 어제 추심회사랑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셨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아낼 생각이시래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죠. 상황 여기까지 오니 남편도 개입하더라고요. 제가 당할 때는 손 놓고 있던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쫄딱 망할 상황이 되자 절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망하게 할 생각이야? 누가 망하게 한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지금 자기는 우리 부모님에게 보복하는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러게 왜 시부모님이 그따위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뒀어? 남편 말이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도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의 민낯은 똑똑히 보았고 남편의 민낯도 그렇다면 이혼 말고는 답이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시댁이 거지되고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댁과 말 그대로 끝장을 보기로 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상황이 거기까지 갔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말끔히 결론을 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